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제1과목 엑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출제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대한 시험 안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시험에 대한 안내는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서 접수를 할 때도 여기 있는 qnet.or.kr에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출제 기준도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정기시험에서 자격 정보로 와가지고 정보 기술에 가보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과 시험 접수비가 나오고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출제 기준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요, 실기시험은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안내가 있고요. 더 자세히 우리가 출제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제 기준의 실기 부분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동안 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무자동화 실무 과목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테스트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가 액세스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테스트 하겠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이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인쇄 작업을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제 만든 표와 그래프를 출력을 하고요. 다음에 액세스에서는 입력 조회화면 보고서를 출력을 하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슬라이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인쇄까지가 여기에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격 검정 통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현황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정보기술 산업기사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정보기술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필기 현황이고요. 이제 실기 현황이 되는 거죠. 인원이 이렇게 형태 몇 명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응시자의 현황이었고요. 취득자의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 자격 취득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취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은 남자, 주황색은 여자분의 합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격 정보에서 국가 자격증 종목별 상세 정보 중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로 와서 기본 정보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사무정보기기 응용기사 2급으로 출발을 해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qnet orkr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연도별로 응시자, 합격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걸 보면은 응시자와 필기 합격자, 그래서 필기의 합격률은 42% 정도, 실기의 합격률은 이제 50%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거의가 이제 50에서 60 정도 되고, 실기 합격자는 이제 거의가 50 안팎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데 참조해 주면 되겠고요. 우대 현황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취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대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자 동향을 보면은 네, 어떤 사람이 응시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실기로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접수자가 있고 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응시하는 사람,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합격률, 성별로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볼까요?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네, 연령별로 검색을 해보면 20대에서 역시나 많은 인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업별로 한번 볼까요? 누가 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자, 그죠?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 여긴 취업자고요. 여기는 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응시 목적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은 왜 이 시험을 볼까요? 취업을 위해서, 그렇죠? 취업에서 이제 좀 더 유리한 면에서 이제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응시를 하고 있군요. 시험 준비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학을 많이 하군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스스로 교재를 구입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시험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봤더니 3개월 미만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가 제일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응시자를 한번 볼까요? 네. 응시자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합격자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으로 준비를 해서 합격자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군요.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관련된 이제 시험지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2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표 작업, 엑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엑셀에 관련된 거 데이터를 하고 차트를 작성해서 한 장에 인쇄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액세스 화면이 됩니다. 액세스 처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처리를 해서 인쇄하도록 합니다. 자, 수험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를 만들고요. 네, 시험위원이 지정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에 파일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관에 의해서 폴더와 파일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물의 상단의 여백은 항상 6cm로 주세요 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인쇄 용지는 총 4장을 인쇄를 하게 되고요. 인쇄 방향은 세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는 반드시 수험자 본인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쇄물 각 A4 용지 한 장당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시오라는 거고요. 자, 인쇄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상단에 6cm의 여백을 줬죠. 그래서 그곳에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한 장, 데이터베이스 2장, 파워포인트 한 장 이렇게 해서 4장을 인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미완성하는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경우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권, 실격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모든 곳에 위쪽의 여백을 6cm로 하고 상단에다가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써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지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수한 데이터들을 이제 화면에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꾸며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1, 2, 3, 4가 바로 문제 번호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1, 2, 3, 4, 5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물론 함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해 주세요. 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서식에 관련된 세부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차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 나오죠? 처리 내용을 밑에다 쓰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차트 해가지고 이게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액세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화면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 작성하고 두 번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엑셀 첫 과목과 두 번째 단원 액세스 과목과 또 세 번째 과목인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모의고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